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 아트벙커 B39에서는 부천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보고 마음에 들면 구매까지 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볼거리를 선사하고 지역 예술가에게는 판로와 유통 환경을 지원한다는 취지인데요. 부천 아트페어 이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과거 쓰레기 소각장에서 이제는 번듯한 갤러리로 변신한 공간. 지역 작가 50명의 작품 300여 점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작품을 보고 구매도 할 수 있는 장터. 예술 유통의 전 과정을 총망라한 부천 아트페어가 개막했습니다. 주제는 인생 작품 찾기. 취향에 맞는 작품을 찾아 소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 작가님의 작업이 얼마나 이 동시대에서 중요한 이야기일까, 그리고 소장을 잘 할 수 있는 작품으로 저희가 고심해서 골랐어요, 사실. 그래서 이 작품은 내가 뭔가 더 알아가고 싶어, 그리고 우리 집에 좀 가져오고 싶어, 이런 욕심이 드는 작품들로 작가님과 많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선정을 했고. 기획 전시도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폐기물과 소비를 주제로 한 영상 작품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웠고, 현대미술가 제프 쿤스의 작품을 패러디해 풍성공장을 갤러리로 옮겨왔습니다. 미술 애호가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다양한 작업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 좀 많은 행사들이 조금 더 일어난다면 오히려 이런 곳에서 마치 서울과 같은 역할로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참여 작가는 50명으로 한정했습니다. 이번 아트페어 참가 기회를 얻기 위해 당초 150명에 가까운 작가들이 몰리며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더욱더 세련된 DP 방식이랑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작품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올해로 4번째 열리는 부천 아트페어. 첫 해 작품 37점을 판매해 실적 1,600여만 원을 달성했던 부천 아트페어는 지난해 판매량이 2배 가까이 늘었고 금액은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서울이 아닌 부천에서 미술시장이 열린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부천 지역 작가의 작품을 판매하면서 예술 생태계를 만드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천 아트페어가 열리는 오는 11일까지 갤러리에는 도슨트와 딜러 역할을 하는 아트링커가 상주해 관객이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GTX 비노선 고압 변전소의 상동 호수공원 설치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김 의원은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포스코 ENC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기존 상동호수공원 변전소 설치 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전달하고 위치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기 효율화와 국공유지 여부를 고려해 변전소 설치를 결정했다며 GTX 노선 혜택을 보는 역 주변에 변전소 배치를 우선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동호수공원은 부천의 유일한 GTX 비정차역인 부천 종합운동장역과도 약 5km 정도 떨어져 있어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수혜자 부담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주관 2024년 공항 소음 피해 지원 공모사업에서 김포시의 비행기 타고 업, 김포에서 취업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 일자리 경제과는 오는 11월 중 김포시민회관에서 공항 소음 피해 지역 내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특강과 현장 면접, 취업 지원 서비스 등 취업 박람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5개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복지사업, 지역인재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생활환경 개선 분야에서 이뤄졌습니다. 김포시는 6개 사업을 신청해 그중 3건이 1차 심사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비행기 타고 업, 김포에서 취업 사업이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김포시는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 6일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이번 변경안에는 추가 검토 사업이던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본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대광위는 지난달 열린 공청회를 통해 올 초 발표한 중재안으로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를 추진하는 동시에 지자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광위는 5호선 연장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후 즉시 예타 조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본사업으로 반영되자 김포 지역 국회의원들이 추가 정거장 미반영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 간의 노선 갈등으로 2년여 동안 지연돼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늦었지만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1월 대광위 중재안 발표 당시 정거장 간 거리, 도시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하고 추가 정거장 신설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노선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5호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예타 조사 면제를 위한 관련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지자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광위의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시민이 요구한 추가 정거장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일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세대 단수 현상이 대부분 복구됐습니다. 인천시와 서구 등은 지난 6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아파트 1개동 139세대를 제외한 전 세대의 수도 복구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는데요. 인천시는 또 이번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6개 동 입주민들에게 주거비와 목욕비 등 재해 구호 기금을 지급합니다. 주거비는 세대별 하루 8만 원 이내, 급식비는 1인 한 끼 9천 원 이내로 실비 지급하며 임시대피소나 연수원 등 독립공간이 확보된 시설의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목욕비는 1인당 하루 1만 원 이내입니다. 인천시는 사고 현장에 냉방버스 2대와 이동식 샤워 차량 2대를 설치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절기상 가을로 접어드는 입추에도 전국에 가마솥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경북 경산과 영천은 35도가 넘었고 서울과 강릉 역시 32도를 넘는 높은 기온을 나타냈는데요. 왜 이렇게 더운 건지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전국이 뜨겁습니다. 입추인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넘었고 대구 경북 지역은 최고 36도까지 올랐습니다. 해가 진 후에도 열기는 식지 않아 밤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7월 평균 최저 기온이 23.3도로 1994년 23.4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열대야 일수는 8.81로 역대 1위였습니다. 기상청은 이와 같은 무더위가 우리나라의 두 개의 고기압이 함께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이어진 폭염의 원인은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대기 중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하강 기류로 인한 단열 승원 효과로 기온을 높인 가운데 맑은 날씨에 강한 일사 효과까지 더해져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하였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는 광복절이 지나서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전국 아침 기온 23에서 26도, 낮 기온 30에서 35도를 보이며 평년 기온보다 더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역시 35도 안팎으로 높게 유지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부터 8월 5일까지 1,810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17명입니다. 앞으로 티베트 고기압의 세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에 따라 8월 하순까지도 폭염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더위 대비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취약계층 주민들이 무더위 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고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가 제공하는 작은 일거리와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힘든 여름을 피해가는 모습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낡은 지붕 밑으로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인천의 한 쪽방마을입니다. 한낮 뜨거운 태양에 지붕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사람 한 명 정도가 오갈 수 있는 작은 골목엔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아침이 되면 무더위 쉼터를 찾아갑니다. 폭염 날씨를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 구조 자체가 단열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안의 열기가 너무너무 세서 이 쪽방 주민들을 쪽방 상담소의 무더위 쉼터로 안내를 해서 더운 시간을 피하고 쪽방촌 상담소가 마련한 무더위 쉼터에서 주민들은 밤 10시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들이 마련한 무더위 쉼터와 달리 온종일 머무를 수 있어 마을 주민들은 내 집처럼 드나듭니다. 9시쯤에 왔다가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또 좀 돕고 또 집에 가서 볼일 보고 그렇게 하고 또 저녁에 와서 한 10시까지는 그냥 시원하게 있다가 그렇게 하고 가요. 나 같은 사람 역가장 초청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아무 생각도 없고 너무 좋아.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마음속으로 몇 시 되면 가겠다 라고 딱 머리에서 자꾸 돌아가고 있어. 시계 바구니. 쪽방 상담소는 무더위를 피해 찾아온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무료 식사와 소일거리도 제공합니다. 영화 관람과 노래교실 프로그램까지 있어 취약계층 주민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폭염 날씨에 집안 생활 자체가 어려운 쪽방마을 주민들, 민간 자활복지단체가 마련한 무더위 쉼터에서 힘든 여름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서입니다. 지난 3일 인천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1단계로 격상해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폭염 취약계층과 고령 농업어인, 현장 근로자 등 폭염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는 한편 노숙인 밀집 지역과 건설 현장 등 야외 작업장 점검을 강화했습니다. 또 무더위 쉼터, 폭염 안심 숙소, 양산 대여소 등을 다음 달 30일까지 운영합니다. 지난 5일 기준 인천의 온열 질환자는 79명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서구 주민 8,600여 명이 단체로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6건이 모두 종결됐습니다. 인천시는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 중 5건은 올해 2월과 7월에 인천시 승소로 종결됐으며 남은 소송 역시 원고가 상고를 포기해 8월 7일자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고들은 수계 전환으로 인해 수돗물 수질 기준을 위반한 물이 공급됐고 적수사고의 장기화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며 단수 방지를 위한 수계 전환은 공익성이 크고 불가피하며 적수사고의 위험은 수도시설 특성상 불가피하게 존재하므로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해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대법원은 공무원들의 대응 조치가 민사상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직무 집행이나 고의, 과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추가로 재판을 열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지난 6일 티몬 위메프 미정산으로 인한 연쇄 부도 등 도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피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날 취임 후 경기도 공공기관과의 첫 소통 일정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를 만나 티몬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인한 지역 경제의 흔들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신보가 실질적 도움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란다며 민생경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정책적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